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 레벨1 모의고사 6회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뭐가 나왔습니까? 민간 소방조직. 그럼 민간 소방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 뭐가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죠? 그리고 뭐 소방안전관리자. 맞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간 소방대더라. 뭐 자체 소방대도 있지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 소방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소방 조직이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주요 취급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주요 취급소에 사료 위험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합니까? 해야죠. 맞잖아요. 제조소득마다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요게 맞는 거네요. 3번. 자, 얘는 왜 틀렸습니까? 소방물을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가 아니고, 그렇지. 용. 네 번째, 사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자체 소방대가 아니고, 맞습니까? 자, 지정 수량이 몇 배가 넘을 때 우리가 3,000배가 넘을 때 선임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그래서 옳은 거 찾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최초의 소방서는 금화도감이다. 금화도감은 최초의 소방관서입니다. 이 최초의 소방서는 경성소방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번에 가보면 1번은 벌써 틀렸고요. 2번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자, 세 번째 일제강점기 이후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후기.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가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랬죠. 그죠? 자, 네 번째 보십시오. 1992년이 돼서야 전국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소방의 역사에 대한 문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소방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방신호라는 것 자체가 네 가지가 있더라. 경계, 발화, 해제, 훈련. 맞나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땐 요거. 그죠? 무슨 신호요? 발화 신호. 맞죠? 요 경계 신호는 화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예방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위험경보 시에. 맞나요? 그리고 화재신호. 화재신호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재나 대비라는 것 자체가 없고, 해제나 훈련신호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건 이제 상황이 해제됐을 때 하는 거고, 얘는 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요때 필요하다 그랬죠. 요때 할 수 있다 그랬죠. 맞나요? 비상소집 시.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5번 볼까요? 다음 중 제 오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으로 옳은 거. 오류는 뭐 딱 하나만 찾으시면 되죠. 대량 주수. 1번.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났네요. 그죠? 2번. 질식 안 된다 그랬죠. 3번. 최대한 가까운 거리 안 됩니다. 먼 곳에서 해야 돼. 먼 곳에서. 이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에서 화재 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질식되지 않도록. 이 공기호흡기라는 건 개방된 공간보단 무슨 공간? 밀폐된 공간. 맞습니까? 여기는 일단 대량 주수로 살짝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도 정리를 해보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위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난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행해지는 단계인가 그랬죠? 이게 무슨 단계예요? 대비. 맞나요? 그래서 대비 단계더라. 대비 단계.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그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누구누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디에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자 포인트는 요거죠. 맞습니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누구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누구한테 건의한다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갔을 때 대통령. 일단 이거 가지고 날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누가 하냐면 중앙대책본부장. 맞습니까?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거나 또는 이 지역통제단장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어디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이게 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 재난선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 맞죠? 그래서 예전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라고만 몇 번 시험 문제가 나왔지 이렇게 가로치기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맞나요?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비워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워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죠? 금속분, 목탄, 코크스. 그러니까 수목, 금코 제대로 들어가 있죠. 순만 빠져 있네요. 플라스틱, 나무. 이거 다 무슨 연소야? 플라스틱이랑 나무는 분해 연소. 이런 것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리을하고 미음은. 그러니까 기역, 리은, 디귿만 여러분들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발열량이 큰. 그러니까 발열량이 크니까 당연히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거니까 자연 발화가 쉽게 되겠죠. 표면적이 작은. 근데 표면적이 작은 애들보다는 큰 애들이 조금 더 산소와 접하는 면도 클 거고, 맞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열에 어떻게 보면은 축적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면으로 축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열 전도율이 낮은, 즉 얘가 잘 되는, 그죠? 그리고 가연물 주변의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야 가연물 자체의 열 축적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럼 옳지 않은 건 우리는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볼까요, 우리? 다음과 같은, 다음과 관계에 있는 연소 생성가스로 옳은 것은 질소 함유물인 열 경화성 수지 또는 나일론 등의 연소시 발생하며 냉동시설의 냉매,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이 되는 가스래요. 그죠? 허용 농도가 몇이랍니까? 25래요. 자, 이름이 뭐예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맞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가스를 우리가 이제 하나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폭스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0.1ppm짜리 조금 포인트 잘 둬서 암기를 해두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나수소와는 달리 헤모글로빈과 결합에 의해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스고, 시아나수소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는 헤모글로빈 결합 없이도 충분히 뭐를 일으킬 수 있다?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 중에 하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열 전달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자, 이걸 초기라고 하면 전도로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번 보십시오. 화재 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화로에 의해 실내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
그리고 복사열은 절대온도 몇 승? 4승. 그쵸?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열 전달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요 문제로. 자, 그리고 11번 볼까요? 11번. 다음에 분모 폭발 및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법 맞나요? 분모 폭발이란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위하고 있을 때 어떤 점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이건 분진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지금 분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니은번. 분모 폭발은 산화 폭발의 하나의 종류죠. 분진도 마찬가지죠. 산화 폭발이죠. 뭐 가스. 가스. 이런 것도 다, 뭐 증기윤. 다 산화 폭발이죠. 그죠? 근데 이제 분해 폭발이라는 건 여기 써있진 않지만, 여기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산소가 없어도 폭발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디귿 맞나요?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체적에 비하여 커지면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 방출되는 속도보다 크다. 즉 열의 발생이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평균 입자경이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은 크게 되고 표면 에너지도 커지면서 폭발이 용이해진다. 정확하게 지금 니은 디귿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작으나 연소 지속 시간이 길고 최종 발생 에너지가 크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분진. 원래 저기 문진 앞에다가 제가 분진 폭발은 이라고 넣어줬어야 되는데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이게 분진 폭발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살짝 분진 폭발은 이라고 써주십시오. 분진 폭발은. 제가 가스 폭발과의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조금 작아요. 가스 폭발보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누가 세지더라? 분진 폭발이 더 세지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약재로 쓰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황.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소화약재. 그렇죠. 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화약재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가장 적응성이 좋은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뭐 가져가시면 됩니까? 얘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맞나요? D급. 금속. 자, 다음 13번.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발화 일시의 결정. 그러니까 발화가 언제 됐는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고규정 11조에 나와요. 다만 자체 진화가 돼서 사후 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뭐 화재 발견 상황 통보 시간, 화재 발생 건물의 구조, 화기 취급 등의 상황,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가보면 화재 발생 건물의 화재 원인은 해당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은 거기 갔을 때 발화 일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래서 인지 시간, 건물 구조, 화재 취급 등의 상황 이런 것들이 법에 딱 제대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14번 볼까요, 우리? 질식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이건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1번.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알잖아, 여러분들. 유화. 그죠? 중요화재 시 무상으로 뿌렸대요. 거기 유화층이 발생했답니다. 2번. 일반적으로 공기의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중인 가연물은 산소의 양이 부족하여 연소가 중단된다. 2번이네요. 자, 세 번째. 자, 화학적인 반응을 차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봤을 때 우리는 얘로 봐야죠. 화학적 소화로 봐야죠. 그죠? 네 번째, 연소를 계속시키는 물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연히 연소하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연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거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 방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나와주면 좋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질식 소화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하나 냈고요.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가 아닌 거. 가연성 고체는 이류죠. 그래서 우리가 황, 적, 유, 철, 금, 마, 인화성 고체.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자, 얘가 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정수량이 100, 500, 1000. 그죠? 그럼 가연성 고체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가보면 유기과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류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3번이더라. 자, 16번 볼까요? 16번. 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류 위험물은 특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나요? 자, 1번. 가연성 물질이며 강력한 환원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강력한 환원제라는 건 남한테서 뭐를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는 아니죠. 그러면 환원제는 왜냐하면 얘는 산화제죠. 산화제. 그리고 불연성 물질이죠. 1류 위험물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연성이어야 하고 여기가 산화제여야 된다라는 거지. 2번 무기화합물로 유색, 네, 벌써 틀렸죠. 무색 결정입니다. 백색 분말로 조해성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가열, 충격, 마찰 등의 자극에 의해 분해가 되며 수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분해가 되면 내부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연물과 혼합되어 있을 땐 연소 폭발이 일어나기 쉽고, 그죠? 물보다 비중이 크고 무거우면 물에 녹는 것이 많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용성이 많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음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백색이 아니죠. PC가 아니고 그죠? 주성분은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대부분 3종이죠.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지금. 됐나요? 네. 자, 그리고 18번.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옳게 고른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폐쇄형이죠. 즉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그리고 부합식까지. 그죠? 그럼 지금 일제살수식만 날리면 되겠네요. 요거 날리고 기억, 니은, 리을. 맞나요? 오케이. 기억, 니은, 리을. 오케이. 됐죠?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포소약제 혼합 방식 중 압축 공기 또는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에게 강제 주입해서 혼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 얘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압축 공기나 압축 질소를 내가 넣어서 포수용에게 미리 섞어주는 방식이 뭐냐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포셔널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CAF라고 하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 포의 유실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열감지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차 정보 열은 열차 정보 그래서 차동식, 정운식, 보상식 맞습니까?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1번에 가보면 차동식 스포트형이랑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됐을 때 자,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일정 온도가 아니고 얘가 얼마만큼 상승이 됐는지를 보고 차동식 스포트형이 동작한다라고 했고
넓은 범위가 아니고 일국소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보상식입니다. 다음. 자, 얘는 차동식과 정온식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작동됐을 때 신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작동하더라도 신호가 들어가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일단 틀린 건 2번이에요. 어느 한 기능이 감지가 되더라도 작동 신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정온식 감지선이란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온식 감지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네 번째, 차동식 분포형이란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 상승률 이상 똑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일국소가 아니고 무슨 범위? 넓은 범위. 내에서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1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실내 화재 시 천장 위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에 의하여 실내에 있는 모든 가연물이 분해가 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내 전체가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현상이다. 오케이. 얘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플래시 오버는 실 전체의 화염이 확대되는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라고 한다. 맞죠? 3번. 일정 공간 안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복사열의 축적으로 폭발적으로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얘기한다. 지금 말만 조금씩 틀리지 다 플래시 오버에 대한 거예요. 4번 보십시오. 실내 상부 쪽으로 고온의 기체가 축적되고 온도가 높아져 기체가 팽창하고 산소가 부족한 건물 내에 갑자기 산소가 새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폭발이다. 누가 봐도 백드래프트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내 상부 쪽으로 고온의 기체가 축적된다라는 건 결국은 얘가 뭐가 축적된다라는 거냐면 훈소에 의해 일산화탄소. 얘가 가연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만 들어오면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얘는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다음 119 구급대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작업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구급대죠. 구급대. 그러니까 이건 구급대원. 구급대원 자격 기준인데요. 의료인 할 수 있고요. 1급, 2급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적십자사 총재가 실시하는 구급업무의 교육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게 적십자사 총재가 아니고 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온도 이런 것들 이제 색깔만 잘 보시면 되죠. 여기가 130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담암적, 휘황백, 휘백. 담암적, 휘황백, 휘백.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과 휘백.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13이고 여기가 15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됐네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제가 어차피 해설에도 넣어놨지만 그 온도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24번 마찬가지. 연소범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소범위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상한계 값이 높다라는 건 결국 연소범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위험성은 증가하죠. 하한계 값이 낮다라는 것도 연소 범위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위험성도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끝났네요. 자, 연소 범위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면 위험성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높아지죠. 25번. 연기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이기 때문에 천장으로 올라간 후 일반적으로 천장의 하면을 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불이 나면 연기가 올라가죠. 이 연기가 천장면을 따라서 이렇게 어디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기가 건물 내 공기보다 따뜻할 때는 건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며 이러한 하향 공기의 흐름을 굴뚝효과라고 얘기한다. 이건 결국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기가 건물 내부의 공기보다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외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 결국. 그럼 위로 올라가서 건물 내부 요 차가운 쪽으로 들어와서 하향. 얘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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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얘를 우리는 굴뚝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고층 건물에서는 굴뚝효과에 의해 연기는 상승하고 저층 건물에서는 열, 대류이동, 화재, 압력과 같은 영향 및 바람의 영향으로 통로 등에 따라 연기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죠? 원기의 유동 속도는 수평일 때 0.5에서 1, 수직일 때 2에서 3, 그리고 계단 실내일 때 3에서 5, 이 정도로 나타나더라.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6회차 학개론 문제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잘 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학개론과 법규도 끝이 보입니다. 6, 벌써 7 이런 식으로 오고 있네요. 그죠? 얼른 여러분들 이거 끝내고 우리 또 다음 레벨 모의고사 한번 또 제가 풀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요 다음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해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